배구 발전이나 뭐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예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가해자의 꿈 산산조각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올림픽 몇 개월 앞두고 이 팀도 또 가해자들도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십수년 전에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대한배구협회 그리고 소속팀들은 이 4명의 선수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인정하고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먼저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무기한으로 박탈했고요. 소속팀 흥국생명은 무기한으로 출전을 정지시켰습니다. 송명근, 심경섭 선수 역시 협회가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했고 소속 구단 OK금융그룹에서는 선수들이 자진해서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선수들에게 내려진 징계의 내용이 이제 무기한 출정 정지 그리고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징계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말만 무기한이지 결국 여론 지켜보자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이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 무기한이라는 것이 영구히일 것처럼 이렇게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아니면 올림픽이 다가오거나 뭐 이런 큰 것이 있으면 다시 복귀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일단 구단과 협회에서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구단이나 연맹 차원을 넘어서서 문체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탑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여기까지 좀 진일보해야 되는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안 나온 상태라서 네. 그 점을 저는 좀 일단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배구협회 같은 경우에 사건이 불거진 지 불과 한 5일 만에 그 조치가 발표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이전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아주 관성적이고 관행적으로 나왔던 그런 조치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얼핏 보면 굉장히 즉각적이면서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징계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태를 좀 조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나 구성원들에게 뭐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혹은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시켜서 저희가 문화를 개선하겠다. 결과적으로 배구 발전이나 뭐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발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예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평생 체육계 진입 막는 거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발표였는데요. 이게 이제 당장 잘못을 명확하게 하기보다 이를테면 이후에 복귀를 좀 염두에 둔다거나 뭐 사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좀 태도에 좀 가까워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일각에서 이런 대한체육회의 답변에 대해서 폭력 감수성이 부족하다 뭐 이런 그 인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체육회가 폭력 감수성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혹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을 약간 왜곡해서 전달하게 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포츠 폭력이 청소년기에 무심코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히 학생 선수들에게 일상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표현했다라는 점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실 어떠한 발표도 평생 체육계에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아예 아니면 선수를 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처럼 왜곡해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일각에 굉장히 오해를 혹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교에서 스포츠를 꿈꾸는 이런 학생들이 4만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25% 1만여 명이 기숙사라는 이름의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만여 명에게 이런 일이 현재 없을 것인가?
저는 언론의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네.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가해자의 꿈 산산조각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올림픽 몇 개월 앞두고 이 팀도 또 가해자들도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십수년 전에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심야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00명가량이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긴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고요. 다른 학교 폭력도 너무나 심각하지만 스포츠 폭력은 공간의 제약을 받은 채 수년째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가로막힌다고 진로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종목이 선택해지면 30대 초반까지 그 길을 십수년 동안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감독, 코치,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과의 연쇄적 고리 속에서 한 학생이 한 학생을 폭행을 가하는 구조란 말이죠. 예. 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전체를 보면 본인들에게도 귀책 사유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발생하니까 문제의 초점을 청소년기의 일탈이라는 식으로 예.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올림픽에 나오면 20위권, 30위권입니다. 누구도 그 나라를 스포츠 후진국이라거나 스포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스포츠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스포츠의 방향성조차 새롭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도 그리고 이 정도 발전했으면 스포츠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성적이나 세계 국가 경쟁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스포츠의 발전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바꾸는 그런 전환부터 일어나야 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